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은 한강 자전거길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에서 북서쪽 방향 올림픽 대교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5년 8월 24일 일요일 저녁 7시 52분입니다. 자,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 대회를 기념하기 위하여 건설된 올림픽 대교입니다. 자, 올림픽 대교는 양쪽에 케이블이 12개씩 총 24개의 케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 이유는 제24회 서울올림픽 대회를 상징하기 위한 상징성으로 24회 대회 케이블 개수 24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서울에 새해 일출 명소 5대 명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 서울시 광진구 와 경기도 구리시의 접경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아차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차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차산인데요. 서울의 새해 5대 일출 명소가 지금 보고 계시는 서울시 광진구와 경기도 구리시 사이에 있는 아차산입니다. 자, 그리고 세라톤 워크힐 호텔도 아차산 기슭에 보입니다. 이 아차산에 주목해 주십시오. 제가 달리기를 하면서 백제의 역사를 소개해 드릴 때 아차산을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서울의 5대 일출 명소가 이 아차산 있고, 그 다음에 성동구 응봉산, 그 다음에 중구 남산, 그 다음에 마포구의 하늘공원, 노을공원, 즉 서울 월드컵 경기장 옆에 있는 하늘공원, 노을공원. 그 다음에 국회의사당 서쪽으로 양화대교 그 근방에 있는 선유도 공원. 이상 5군데가 서울의 새해 5대 일출 명소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아차산입니다. 자, 제가 달리기를 하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강 자전거길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잠실 나들목 방향으로 계속 달리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백제의 역사 관련해서 우선 우리나라 삼국시대 삼국, 즉 백제 고구려 신라 삼국이 한강 하류를 차지하기 위해서 각축전을 펼쳤는데요. 우리 한국사 시험에 한강 하류를 차지한 삼국의 나라 순서대로 열거하시오. 우리 한국사 시험에 가끔 나왔는데요. 백고신이라고 하죠. 백고신, 백제, 고구려, 신라 순서로 지금 제가 달리고 있는 한강 하류를 차지했는데요. 왜 삼국이 한강 하류를 차지하기 위해서 각축전을 펼쳤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 달리기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현재 자전거길 갓길로 달리고 있고, 오른쪽에 보행로 겸 조깅로에는 산책하거나 조깅하는 분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자, 왜 삼국이 한강 하류를 차지하려고 각축전을 펼쳤냐면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한강 하류는 비옥한 토지였습니다. 농경 사회에 있어서 식량 주권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했는데요. 많은 식량을 수확할 수 있는 비옥한 토지가 바로 이 한강 하류 지역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강 하류에서 내륙으로 쭉 남한강, 충청북도 충주 이쪽으로 내륙 수상 운송, 수로 수상 교통의 요충지가 바로 한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고속도로 KTX, SRT가 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또 수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한강 상류까지 수로가 발달된 이 한강을 차지하려고 각축전을 펼쳤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대중국 무역의 거점이 바로 한강 하류입니다. 그래서 이상 대중국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한강 하류에서 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상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한강을 서로 차지하려고 각축전을 펼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 하류를 차지한 순서는 백고신입니다. 백제, 고구려, 신라 순서대로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삼국에 정복군주가 있습니다. 정복군주, 삼국에 각 나라에 정복군주가 있는데요. 백제는 근초고왕, 고구려는 광개토대왕, 신라는 진흥왕입니다. 각 나라의 그 정복군주 때 영토가 많이 확장이 됐는데요. 물론 고구려의 가장 영토가 확장된 시기는 광개토대왕의 아들인 장수왕 시절이긴 한데 삼국의 정복군주는 백제의 근초고왕,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신라의 진흥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가 한강 하류를 차지하기 위해서 각축전을 펼치는 그 상황에서 군사 충돌 주요 이벤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기 371년에 백제의 최전성기 근초고왕 시절에 근초고왕이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했습니다. 서기 371년 그때 평양성 전투에서 고구려의 고국 원왕이 전사를 했습니다. 백제의 근초고왕이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구려의 고국 원왕이 전사하는 그러한 참극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이처럼 백제 시대에는 근초고왕이 최전성기였습니다. 그리고 정복군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서기 396년에는 반대로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이곳 백제의 수도 위례성을 공격을 했습니다. 백제는 기원전 18년에 이곳 한강 하류에 도읍을 정해서 건국이 됐고요. 서기 660년에 사비성, 즉 충남부여 사비성에서 의자왕 시절에 신라의 태종 무열왕에 의해서 멸망될 때까지 백제는 기원전 18년부터 서기 660년까지 총 678년 동안 존속했던 나라인데요. 자, 백제가 위례성 한성시대, 지금 이곳이죠. 그 다음에 충남 공주의 웅진성시대, 그 다음에 충남부여의 사비성시대까지 총 678년 동안 존속했던 국가인데요. 그 중에 대략 4분의 3 정도에 해당되는 493년 동안은 이곳 한성 위례성에서 존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기 396년에 광개토대왕이 이곳 한성 위례성을 공격했습니다. 백제의 수도 위례성을 공격했는데요. 그때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은 그 전에 서기 371년에 백제의 근초고왕의 평양성 전투에서 전사했던 고구려의 고국 원왕의 손자가 바로 광개토대왕입니다. 그 광개토대왕이 자신의 할아버지 고국 원왕의
전사 시점으로부터 25년이 지난 서기 396년에 바로 이곳 백제의 수도 위례성을 공격해서 그 당시에 백제의 왕이 아신왕이었습니다. 아신왕으로부터 영원히 신하가 되겠다라는 서약을 받고 철수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한강을 기준으로 한강 북쪽의 백제 땅은 다 고구려에게 빼앗기고 한강의 남쪽 땅만 백제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서기 396년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의 백제 수도 위례성 공격에 따른 백제의 아신왕의 항복이었습니다. 군신 관계를 맺고 백제의 아신왕이 신화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군주가 되는 군신 관계를 맺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로부터 자전거 타다 지금 넘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로부터 또 79년이 지난 서기 475년에 고구려의 장수왕이 한강을 건너 이곳 위례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때 백제의 왕은 계로왕이었습니다. 계로왕. 그 장수왕은 광개토대왕의 아들인데요. 광개토대왕이 고구려의 정복군주이긴 한데 영토를 가장 많이 확장한 인물은 그의 아들인 장수왕입니다. 장수왕은 97세까지 장수하셨기 때문에 오래 살았다 해서 장수왕인데요. 재위 기간은 무려 79년이나 됩니다. 나이는 97세까지 사셨는데 왕의 재위 기간은 79세입니다. 전 세계 재위 기간이 탑 클래스에 해당되는 인물들이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가 5살의 즉위에서 75년 동안 통치하다가 77세에 서거하셨는데요. 태양왕 루이 14세 짐이 곧 국가다라는 명언을 남긴 태양왕 루이 14세는 재위기간이 72년입니다. 72년 5살의 즉위에서 72년 집권했으니까 77세에 서거했습니다. 재위기간 72년입니다. 그 다음에 수년 전에 돌아가신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재위기간 70년입니다. 70년. 그 다음에 중국의 청나라의 황금 시대를 열었던 강건홍, 강희대제, 옹정제, 걸륭제로 이어지는 강건성세 134년의 역사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강희대제는 61년 집권, 걸륭제는 13년.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강희대제는 61년 집권, 그의 아들 옹정제는 13년 집권, 또 그의 아들 걸륭제는 재위기간이 60년인데 플러스 3년은 상왕으로 있었습니다. 상왕. 자기 할아버지 재위기간 60년을 초과하면 할아버지에 대한 결례라고 생각해서 할아버지 강희대제의 재위기간 61년보다 1년 짧은 60년만 왕에 있었던 인물이 걸륭제인데요. 그 이후에 상왕 기간 3년까지 합하면 걸륭제는 63년 집권했습니다. 루이 14세든 엘리자베스 2세든 걸륭제든 모두 바로 우리 고구려의 장수왕 재위기간 79년보다 짧습니다. 그런데 역사라는 것은 승자의 기록이다 보니까 서양이 동양을 점령하는 서세 동점의 시대, 그러한 모든 게 서양사를 기준으로 따지다 보니까 동아시아 한 변방에 불과한 고구려의 장수왕은 이름을 끼워주지도 않죠. 79년이나 재위했는데도 재위기간 탑클래스로 봐주지 않죠. 여튼 장수왕이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이 서기 396년에
백제의 수도 위례성을 공격해서 그 당시에 아신왕으로부터 항복 문서, 평생 영원히 신하가 되겠다라는, 영원히 노객이 되겠다, 노비 신하란 뜻이죠. 노비 신하, 영원히 신하가 되겠다라는 항복 문서를 받고 서기 396년에 광개토대왕이 한수 이북의 땅을 차지하고 빼앗고 철수했고, 한수 이남, 한강 이남의 땅은 여전히 백제의 아신왕이 유지했는데요. 그로부터 결국 광개토대왕은 아신왕을 처형시키진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79년이 지난 서기 475년에 광개토대왕의 아들 장수왕이 다시 백제의 수도 위례성을 공격했고, 그때 백제의 왕이 계로왕입니다. 계로왕. 그래서 장수왕은 계로왕을 처형시켜 버렸습니다. 처형시킨 장소가 어디냐, 아까 보여드렸죠. 서울의 새해 5대 일출 명소 중에 한 곳인 아차산 기슭, 지금의 세라톤 워커힐 호텔 근처에서 서기 475년에 고구려의 장수왕이 백제의 계로왕을 처형시켜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문주왕이 그 계로왕의 자리를 이어받았는데요. 문주왕이 계로왕의 동생이란 설도 있고 아들이란 설도 있습니다. 학계에서 명확하게 검증되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서기 475년에 고구려의 장수왕에 의해서 백제의 계로왕이 처형되자 백제는 한성 백제시대, 위례성 백제시대 역사 493년을 마감하고 수도를 천도했습니다. 그게 바로 서기 475년이니까 백제가 건국된 기원전 18년으로부터 493년이 지난 서기 475년에 백제의 계로왕의 후계자 문주왕이 수도를 위례성 한성에서 충남 공주 웅진성으로 수도를 천도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잠실대교 남단 거의 도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고구려의 장수왕 시절에 이제 고구려가 한강을 완전히 차지하게 됐고요. 그전 광개토대왕 때는 한수 이북 지역만 빼앗았지 한수 이남까지 빼앗은 건 아닌데, 광개토대왕의 아들인 장수왕은 서기 475년에 백제의 계로왕을 처형시키고 한강 하류를 완전히 빼앗았습니다. 자, 이곳이 어디냐면 잠실대교 남단인데요. 잠실대교 남단에서 자, 저기 잠실 수중보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잠실대교 남단에서 잠실 수중보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약간 조명 때문에 저기서 촬영하면 더 잘 나옵니다. 잠실대교 남단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곳 잠실대교 남단입니다. 자, 잠실대교 남단에서 북쪽 방향 잠실대교 아래에 있는 잠실 수중보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잠실 수중보 때문에 잠실대교 동쪽은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자, 서쪽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닌데요. 이 수중보로 인해 가지고 이 동쪽과 서쪽에 수위 차이가 있습니다. 동쪽이 서쪽보다 수위가 한 3m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물의 역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잠실대교 동쪽 지역은 한강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서쪽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북서쪽 방향입니다. 북서쪽 방향에 남산이 보입니다. 해발 262m 남산이 북서쪽 방향 10km 정도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쪽 방향 잠실 종합운동장이 전방 약 2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서쪽 방향 보여드리겠습니다.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서쪽 방향 2km 지점에 잠실 종합운동장이 있고요. 북서쪽 방향 약 10km 지점에 남산
YTN 서울타워가 희미하게 보이고 한강 건너 광진구 뚝섬 유원지도 보입니다. 다시 한번 잠실 수중보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말씀드렸냐면 서기 475년 고구려의 장수왕이 제가 지금까지 달려온 백제의 수도 한성 위례성을 침략해서 백제의 계로왕을 처형시켰고요. 그때 그 계로왕의 후계자인 문주왕이 수도를 충남 공주 옹진성으로 천도했고, 그 다음에 서기 554년에 바로 신라와 백제 간의 동맹이 나제 동맹인데요. 나제 동맹에 의해서 신라와, 자, 지금 잠실대교 남단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경사로 계단. 여기 잠실대교 남단에서 남쪽으로 1km 달리면 제가 23년 5개월 24일 동안 42.19km를 111회 완주해온 잠실 석촌호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라와 백제가, 그러니까 한강 하류를 차지한 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제, 고구려, 신라 순서인데요. 자, 이제 장수왕이 서기 475년을 기준으로 한강 하류를 차지했습니다. 그로부터 554년까지니까 또 79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서기 475년으로부터 79년이 지난 서기 554년에 충북 옥천 그곳에서 관산성 전투가 벌어집니다. 자, 여기서 또 달려가겠습니다. 자, 저기 롯데월드 타워 보여드립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 자, 롯데월드 타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롯데월드 타워가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롯데월드 타워는 잠실역 사거리 남동쪽 코너에 위치하고 있기도 하고요. 자, 우리나라 재계서열 5위 롯데그룹의 상징물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그 다음에 전방 약 300m 지점에 쿠팡 본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랭킹 1위이자 재계서열 25위, 재계서열 25위이자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랭킹 1위 쿠팡의 본사가 전방 300m 지점에 있습니다. 잠실역 사거리 북동쪽 코너에 있는데요. 조만간 올해 금년도에 지하철 2호선 구의역 근처 과거 서울 동부지방법원 자리로 쿠팡 본사가 이전할 예정입니다. 자, 계속 달리면서 촬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도 보여드립니다. 자, 잠실역 사거리 남동쪽 코너에 롯데월드 타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북동쪽 코너에 쿠팡 본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북서쪽 코너에 이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강남구 대치동 음마 아파트와 함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는 재건축 이슈가 나오면 항상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요. 최근에 이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가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2-3개월 전에. 그래서 이르면 2년쯤 후에 이주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사 기간이 보통 3-4년이니까 대략 앞으로 한 5-6년 후면 이곳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가 깨끗한 재건축 아파트로 재탄생할 것 같은데요. 자, 이곳이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입니다.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 자, 그래서 이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가 현재는 15층 건물, 동 개수는 한 30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총 세대가 세대 수가 한 4,000세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건축이 완료되면 15층이 아니라 최고층이 동별로 층수가 다르긴 한데 최고층이 65층에 해당되는 동도 탄생하고요. 세대수가 6,400세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15층 건물에 한 4,000세대 정도 되는데요.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되면 5, 6년 후에 재건축 입주할 그 무렵에는 총 6,400세대, 가장 높은 동은 65층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최근 2, 3개월 전에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가 난 곳이 바로 방금 보여드린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입니다. 자, 계속 제가 달리고 있는데요. 계속 역사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제와 신라가 연합해서 나제 동맹을 맺어서 고구려에 대항했고,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 하류를 나제 동맹, 즉 신라와 백제 연합군이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신라 진흥왕이 백제 성왕을 배신하고 한강을 독차지해 버렸습니다. 한강 하류를. 원래 나제 동맹, 즉 신라 백제 연합군이 연합해서 한강 하류를 고구려로부터 빼앗았는데요. 신라가 백제를 배신하고 신라의 정복 군주인 진흥왕이 백제의 성왕을 배신했습니다. 자, 신라의 정복 군주 진흥왕이 백제의 성왕을 배신했습니다. 백제 성왕은 백제의 중흥, 백제가 다시 부활하는 백제의 중흥을 꿈꿨던 왕인데요. 자, 신라 진흥왕이 백제 성왕을 배신하고 한강 하류를 신라가 독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전투가 서기 554년 지금의 충북 옥천, 예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부인 유경수 여사의 고향이시죠. 그 충북 옥천에서 서기 554년에 관산성 전투가 발생이 돼서 신라의 진흥왕 군대와 백제의 성왕 군대가 충돌을 했는데요. 백제 성왕이 직접 출전하진 않고 자신의 태자 왕세자를 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전투가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백제 성왕이 충북 옥천 관산성 이쪽으로 순찰을 가는데 경호 부대가 불과 5, 6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경호 부대와 함께 이동하던 그 백제 성왕이 신라의 매복에 걸려가지고 생포돼가지고 처형당해 버렸습니다. 처형. 그때 신라 진흥왕에 의해서 백제 성왕이 처형을 당했는데요. 그때 신라의 장수는 김유신 장군의 할아버지인 김무력, 삼국통일의 주역인 김유신 장군의 할아버지인 김무력 장군이 신라군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제의 성왕이 신라 진흥왕에 의해서 처형당하는 참극이 발생된 게 서기 554년 관산성 전투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세월이 106년이 흘러 서기 660년에 이제 드디어 백제가 멸망하게 되죠. 신라 태종 무열왕에 의해서 백제의 의자왕이 멸망됐는데요. 그게 서기 660년입니다. 그래서 백제가 이곳 한강 위례성 한성에서 건국된 게 서기 18년인데요. 그로부터 678년 만인 서기 660년에 백제의 의자왕이
백제 의자왕이 신라의 태종 무열왕에 의해서 멸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로부터 또 8년이 지난 서기 668년에는 신라의 문무왕에 의해서 고구려마저도 멸망이 됐는데, 그건 결국은 신라가 나당연합군,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 외세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삼국통일을 이룬 게 서기 668년 신라의 문무왕이 고구려를 멸망시킨 시기인데요. 그건 외세의 도움을 받은 겁니다. 나당연합군. 그래서 당나라가 계속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니까 이제 나당전쟁이 발생이 되죠. 신라가 지원군이었던 당나라를 축출하기 위해서 나당전쟁을 펼쳐서 신라가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완전히 축출시킨 게 서기 676년입니다. 서기 676년. 자, 그러한 역사가 있는데요. 자, 참고로 재밌는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자, 서기 660년에 자, 롯데백화점 잠실점 보여드립니다. 자, 이곳은 롯데백화점 잠실점입니다. 이 롯데백화점 잠실점은 잠실역 사거리 남서쪽 코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롯데월드타워, 이 롯데월드타워는 잠실역 사거리 남동쪽 코너에 있습니다. 자, 여하튼 서기 660년에 백제 의자왕을 멸망시킨 신라의 태종 무열왕,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요, 부산에 가면 해운대, 광안리, 태종대가 있는데, 태종대 부산 영도구죠. 원래 섬인데 현재는 영도대교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대학교가 있죠. 자, 그곳에 영도구의 끝쪽에 태종대 있는 거 아시죠? 왜 태종대일까요? 명칭이. 그것은 신라의 수도 서라벌, 지금의 경주, 천년고도 경주에서 활약했던 태종 무열왕이 부산 영도구 태종대까지 가서 말 타고 수렵, 사냥하고 말타기를 즐기고 사냥도 하고, 그래서 그 태종대가 신라의 태종 무열왕, 즉 백제 의자왕을 서기 660년에 멸망시켰던 태종 무열왕이 활약했던 무대다 해서 명칭을 태종대라고 칭합니다. 당나라 태종, 당나라의 황금기였던 당태종처럼 멋진 나라를 건설하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당태종과 명칭이 똑같은 태종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태종 무열왕이라고 칭합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연구소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역 사거리 남동쪽 코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23년 5개월 24일 동안 42.19km를 111회 완주해온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하튼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삼국시대 백제, 고구려, 신라 순서대로 한강 하류를 차지했는데요. 그 각 국가의 정복군주, 백제의 근초고왕,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신라의 진흥왕 등에 관하여 쭉 활약상을 말씀드렸고요. 각 나라들이 각 축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왕들이 전사하거나 처형당하는 참극이 발생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죄송합니다, 서호. 자, 이게 삼전도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전도비. 자, 이것은 여기 어두워서 잘 안 보이긴 한데요, 이 삼전도비입니다. 자, 이게 삼전도비입니다. 자, 저를 보여드리죠. 자, 이 비석이
삼전도비입니다. 1636년 병자호란 치옥의 역사가 서려 있는 삼전도비입니다. 자, 조선 인조가 이곳에서 남동쪽으로 약 8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남한산성, 2014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된 남한산성, 그곳에서 조선군 13,000명과 함께 항거를 했는데요. 그 남한산성 성곽 둘레길이 약 9km를 청태종의 12만 대군이 에워싸고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10분의 1 정도 병력밖에 안 되는 조선군 13,000명밖에 없던 조선 인조 임금은 결국은 47일간의 항거를 끝내고 항복하기로 결정하고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이쪽에 나와서 삼전나루에서 청태종에게 항복식을 거행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 잠실 석촌호수 이 자리가 한강의 본류인 송파강 자리였는데요. 1971년에 잠실을 개발하면서 공유수면 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본류, 잠실이란 섬, 제가 서 있는 이 잠실 섬 잠실 롯데월드타워가 잠실의 상징이죠. 이 롯데월드타워가 있는 이 잠실은 원래 섬이었습니다. 섬이었고 잠실이란 섬의 남쪽에 한강의 본류인 송파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석촌호수 자리입니다. 그런데 1971년에 잠실을 개발하면서 한강의 본류인 석촌호수가 있는 이 자리 송파강, 이 송파강을 석촌호수 자리만 남겨놓고 다 매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본류 송파강은 역사 속으로 소멸이 되고 석촌호수는 인공호수가 됐고요. 또 그 바로 북쪽에 있던 잠실이란 섬도 매립에 따라서 육지로 편입이 됐고, 또 잠실의 북쪽에 있는 지금의 한강 본류가 잠실의 북쪽에 있는데요. 그곳은 과거에는 한강의 지류에 불과했던 신천강이었습니다. 신천강. 그런데 그 1971년에 한강 지류인 신천강을 강폭을 확장하는 준설 공사를 통해서 한강의 본류가 됐습니다. 그게 54년 전인 1971년도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1636년 병자호란 당시에는 지금 계속 달리기를 하고 왔더니 땀이 염분, 소금기가 있는 땀이 눈 속으로 흐르니까 눈이 따갑습니다. 1636년 병자호란 당시에는 이게 이 석촌호수 서호 이 자리가 삼전나루, 한강의 본류 송파강의 삼전나루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조선 인조가 청태종에게 항복을 했는데요. 항복하면서 이 비석을 세웠습니다. 조선 인조가 청태종의 강압에 못 이겨서 비석을 세웠는데요. 높이가 4m, 비석의 앞부분은 왼쪽이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의 문자 만주 문자로 새겨져 있고, 앞면에 오른쪽은 원나라를 세운 몽골족의 몽골 문자로 새겨져 있고, 비석의 뒷면은 정통 중국 왕조인 한나라의 한자어로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삼전도비라고 하는데 공식 명칭은 대청 황제 공덕비입니다. 자, 조선 인조가 청태종의 강압에 못 이기게 해서 청태종을 찬양하는 그런 비석을 세웠기 때문에 공식 명칭은 대청 황제 공덕비입니다. 3개국의 언어로 새겨져 있는 이 비석이 바로 잠실 석촌호수 서호 북동쪽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23년 5개월 24일 동안 42.19km를 111회 완주해온 잠실 석촌호수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곳이 송파대로인데요. 이 송파대로 동쪽이 잠실 석촌호수 동호, 서쪽이 잠실 석촌호수 서호입니다. 이 동호와 서호를 연결하는 굴다리 위로 지금 송파대로가 뻗어 있습니다. 북쪽의 잠실역에서 남쪽의 복정역, 즉 위례 신도시가 있는 복정역까지 약 8km 정도 남북으로 뻗어 있는 송파대로인데요. 제가 남쪽 방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제가 오늘 다 왔습니다. 여기에서 클로징 멘트를 하겠습니다. 가방을 벗겠습니다. 가방을 벗었습니다. 자, 현재 40분 정도 촬영했는데 현재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자, 이곳은 제가 현재 시각은 2025년 8월 24일
일요일 저녁 8시 30분인데요. 이곳은 제가 23년 5개월 24일 동안 42.19km를 111회 완주해온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풍경입니다. 자, 서호 한복판에 롯데월드 야외 놀이시설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가 있고요. 그 북쪽변에 롯데월드 실내 놀이시설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서호 조깅로 보시죠. 이 서호와 저 반대 방향 동호를 합해서 한 바퀴에 2563m, 네 바퀴에 10.25km, 16바퀴 반을 돌면 42.19km, 26.4마일 105리길인데요. 이곳에서 제가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5년 8월 24일까지 무려 23년 5개월 24일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왔고 풀코스를 111회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풀코스도 이곳에서 완주했는데요. 자, 석촌호수 서호의 남쪽 조깅로를 보여드리고 있고 수많은 분들이 산책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서호의 북쪽 조깅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깅로의 폭은 5, 6m 정도 되고 우레탄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무릎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제가 23년 5개월 전에 달리기를 할 때만 하더라도 달리기 인구가 얼마 안 됐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 5,168만 중에 1,000만 명이 달리기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MZ세대가 달리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건강을 위해 성취감을 만끽하기 위해서 마라톤에 입문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자, 오늘 제가 한강 자전거 길을 타고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에서 이곳 잠실 석촌호수까지 약 5km 정도 달리면서 40여 분 동안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자, 내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는데요. 항상 무더위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항상 건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감사합니다.